나는 왜 이렇게 살지? 오늘도 한 번쯤 그러셨잖아요. 그게 운이 아니라 여러분, 뇌가 지금 가난한 쪽으로 굳어가고 있어서 그래요. 숫자로 보면요. 한국 사람 한 명이 한 달에 쇼폰만 평균 52시간을 봐요. 그동안 부자가 된 사람들은 정반대로 그 시간을 끊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의지의 문제가 아니라 뇌가 굳어가는 방향이 달라서 그렇더라고요. 오늘은 부자 뇌와 가난한 뇌의 결정적 차이 세 가지를 보여드릴게요. 마지막 한 가지가 가장 무서우니까 끝까지 같이 보세요. 여러분, 어제 잠들기 직전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또 스크롤했네. 또 시간 다 갔네. 또 충동 구매했네. 이 세 마디 중에 하나는 분명히 하셨을 거예요. 그러고는 내일부터는 진짜 안 그래야지 하면서 잠드셨잖아요. 그런데 다음날 또 똑같죠. 이게 의지의 문제 같죠? 아니에요. 여러분, 뇌가 지금 그렇게 굳어가고 있어서 그래요. 숫자로 보면요. 한국 사람 한 명이 한 달에 쇼폰만 평균 52시간을 봐요. OTT 보는 시간의 7배예요. Z세대는 주말 하루에만 96분. 이걸 1년 누적하면 약 480시간이거든요. 환산하면 노동시간 40일치예요. 한 달이 통째로 사라지는 거죠. 더 무서운 게 있어요. 쇼폰 보는 사람의 78.4%가 자기가 원할 때 멈추지를 못한대요. 10분만 봐야지 했는데 1시간이 지나 있는 그 느낌? 이게 그냥 한두 명이 아니라 거의 다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됐을까요? 사슴이 풀 뜯다가 자꾸 고개 들고 주변 살피잖아요. 사자한테 안 잡히려고요. 우리 뇌도 똑같이 자극을 찾도록 진화됐어요. 옛날엔 그 자극이 사자였는데 지금은 폰 화면 속 쇼폼이에요. 본능은 그대로인데 자극만 바뀐 거죠. 그러니까 뇌가 굳어간다는 건 별게 아니에요. 짧은 자극에 자꾸 반응하고 깊은 생각은 점점 짧아진다는 뜻이에요. 그게 가난한 뇌의 시작이거든요. 여러분도 오늘 잠들기 전에 폰 사용 시간 한번 확인해 보세요. 아마 깜짝 놀라실 거예요. 그러면 부자가 된 사람들은 이 시간을 어떻게 다르게 썼을까요? 결정적 차이, 첫 번째부터 보여드릴게요. 한 줄로 말하면 이거예요. 부자는 자극을 끊습니다. 가난한 데는 그 자극을 그냥 켜놔둬요. 황농문 교수가 그러시더라고요. 성공한 사람들은 다 이걸 끊었어요. 처음에 이 말 들었을 때 너무 단정적이라 좀 갸우뚱했거든요. 그런데 곱씹어보면 진짜 그래요. 여기서 끊는다는 게 정확히 뭐냐? 술이나 담배 이런 게 아니에요. 부자들이 끄는 건 결과 없는 자극이에요. 쇼폼, 의미 없는 단톡방 알림, 자기랑 남 비교하게 만드는 SNS, 끝없이 내리는 뉴스 스크롤, 이거 다 한 줄기예요. 짧은 쾌감만 주고 통장에도 인생에도 아무것도 안 남는 자극들이요. 뇌과학적으로 보면 더 무서워요. 이런 자극은 도파민을 빠르게 콱콱 주는데 그게 반복되면 우리들과 깊은 생각을 못 견디게 돼버려요. 책 한 페이지가 답답해지고 회사 일이 지루해지고 잠깐만 멍해도 손이 폰으로 가잖아요. 그게 가난한 뇌가 굳어가는 신호예요. 반대로 부자 뇌는 뭘로 굳어있냐? 몰입으로 굳어있어요. 황 교수님 제자 얘기 한번 들어보실래요? 미국에서 박사랑 석사를 동시에 하면서 5개월 동안 평균 하루 13시간 30분을 공부했대요. 더 놀라운 건 그걸 행복하게 했다는 거예요. 자극을 끊으니까 몰입이 들어왔고 몰입이 들어오니까 그게 또 즐거워진 거죠. 근데 여기서 진짜 중요한 데이터가 하나 있어요. 숫자로 보면요. 독일 마인츠대에서 237명한테 디지털 디톡스를 시켜봤거든요. 효과가 딱 2-3시간 가고 사라졌어요. 그냥 폰정좀 벌 본다고는 안 바뀌어요. 2025년 PNAS 넥서스 연구에서는 스마트폰 인터넷 자체를 끊었더니 그제서야 집중력하고 정신건강이 진짜로 좋아졌어요. 끊는다는 게 그래서 무서운 단어예요. 여러분, 폰에서 인스타, 틱톡, 유튜브 쇼츠 알림 다 켜져 있죠? 그게 바로 가난한 데가 굳어가는 첫 번째 원인입니다. 부자뇌는 그 알림부터 죽여놨어요. 자, 그런데요. 끊기만 한다고 부자뇌가 되는 건 아니에요. 두 번째 결정적 차이가 더 무섭습니다. 부자뇌와 가난한 뇌는 자기 비교를 끝내는 방식이 정반대거든요. 여러분도 밤에 침대에서 한 번쯤 이러시잖아요. 아, 그 주식 그때 샀어야 돼. 그때 그 집 샀어야 돼. 왜 나는 그걸 못 봤지? 한참 자책하다가 잠들죠. 인지심리학자 김경일 교수가 이걸 정확하게 짚어줘요. 이게 바로 반사실적 사고의 함정이라고. 쉽게 풀어드릴게요. 우리들은 진짜 중요한 걸 후회하는 게 아니에요. 상상하기 쉬운 것만 후회합니다. 그 주식, 그 집, 그 코인. 결과가 눈에 보이니까 머릿속에 시나리오가 너무 쉽게 그려지죠. 그래서 자책이 자꾸 거기로만 쏠리는 거예요. 정작 내가 진짜 바꿔야 할 행동이 아니라요. 여기서 부자뇌의 갈림길이 생깁니다. 김경일 교수가 한 줄로 정리해줘요. 질투하면 지는 거지, 부러워하면 지는 게 아니에요. 이게 핵심이에요. 질투는 상대가 잃길 바라는 마음이고,
부러움은 나도 갖고 싶다는 마음이거든요. 한 글자 차이 같은데 뇌회로는 완전히 달라요. 질투는 자책으로 끝나고 부러움은 행동으로 이어집니다. 숫자로 보면요. 김경일 교수의 이 메시지를 인용한 시청자 댓글이 한 영상에서만 840개의 좋아요를 받았어요. 그만큼 다들 자기 자책에 지쳐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행동 처방 하나 드릴게요. 오늘 SNS 보다가 누구 보고 부럽다 하셨어요. 그거 좋은 신호예요. 거기서 한 발만 더 가세요. 그 사람이 한 가지 행동까지 따라하는 겁니다. 부럽다고 느낀 그 친구가 매일 아침 30분 책을 읽었다면 나도 오늘 5분만 읽는 거예요. 자책을 부러움으로, 부러움을 행동 하나로. 이게 부자늘과 굳어가는 회로입니다. 그런데 세 번째 차이가 가장 무섭습니다. 통념이 통째로 깨지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평생 믿어온 게 통째로 뒤집히거든요. 여러분, 큰 좌절을 겪으면 어떻게 하시나요? 대부분 이러시잖아요. 이번엔 진짜 인생 바꿔야지. 큰 결심 한번 해야지. 그런데 김경일 교수가 이걸 정면으로 뒤집어요. 큰 좌절일수록 큰 변화로 극복해야 한다? 반대입니다. 큰 좌절일수록 작은 루틴 여러 개를 시작해야 정착한다는 거예요. 부자는 정확히 이 길로 가요. 큰 결심 한 방이 아니라 매일 굴러가는 작은 루틴을 여러 개 쌓는 거죠. 가난한 데는 반대예요. 1년에 한 번 큰 결심하고 한 달 만에 무너지고 다시 자책하고 이게 무한반복돼요. 김경일 교수가 본인 사례를 직접 얘기해요. 강연료가 들어오면 그 10%로 강연한 기업의 주식을 산대요. 한 번이 아니에요. 15년 동안 수백 번 반복했답니다. 큰 결심으로 한 방에 산 게 아니라 강연 끝날 때마다 작게 쌓아온 거죠. 그게 지금의 김경일을 만든 핵심 루틴이에요. 황농문 교수도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펜실베이니아대 더크워스 교수의 그리트 공식이 있어요. 성취는 재능 곱하기 노력의 제곱이에요. 노력이 2번 곱해진다는 뜻이죠. 작은 루틴은 그 노력이 매일 한 번씩 더 곱해지는 거예요. 숫자로 보면요. 한국학의 평균 자산이 5억 6천만 원입니다. 그런데 상위 0.1% 진입선은 97억 원이에요. 격차가 약 17배. 이 격차가 한 번의 큰 결심으로 벌어졌을까요? 아니에요. 매일 반복된 작은 루틴이 17배로 곱해진 결과입니다. 여기서 가장 결정적인 한 줄이 나와요. 루틴은 기분 좋은 날이 아니라 좌절한 날 시작해야 정착합니다. 이게 김경일 교수가 강조한 부분이에요. 등산을 생각해보세요. 오르막에서 죽도록 힘들다가 정상 찍고 내려오면 뇌가 그 고통을 성공 경험으로 덮었어요. 편도체가 매긴 고통을 전두엽이 정상의 즐거움으로 다시 쓰는 거죠. 그래서 좌절한 날의 작은 한 걸음이 기분 좋은 날의 10걸음보다 훨씬 더 오래 갑니다. 여러분, 오늘 혹시 좌절한 날이세요? 그러면 지금이 정확히 작은 루틴을 시작할 타이밍이에요. 그런데 도대체 뭘 시작해야 하느냐? 오늘 밤부터 정확히 뭘 해야 부자내로 돌아서는지 사소한 행동 3가지로 정리해드릴게요. 부담 갖지 마세요. 앞에 2개는 돈이 한 푼도 안 들고 시간은 각각 5분이면 됩니다. 먼저 행동 첫째, 폰을 꺼내서 쇼폼 앱 알림을 다 끄세요. 인스타, 틱톡, 유튜브 들어가서 첫 화면에 뜨는 추천 영상도 한번 정리해 두시고요. 딱 5분이면 끝납니다. 이게 시시해 보여도 한 달이면 우리가 빨려 들어가는 그 52시간 중에 절반은 자동으로 사라져요. 의지로 참는 게 아니라 애초에 손이 안 가게 만들어두는 거예요. 알림 하나 끄는 게 뭐 대단하냐 싶지만 그게 뇌가 자극을 찾으러 가는 길목을 막아주는 가장 작은 단위거든요. 2번째 행동, 자책 일기를 부러움 일기로 바꿔보세요. 그때 그 주식 샀어야 돼. 왜 나는 그걸 못 봤을까? 이런 생각이 떠오를 때 종이에다 자책을 쓰지 마시고요. 대신 한 줄만 적어보세요. 오늘 부럽다고 느낀 사람 1명, 그리고 그 사람이 한 가지 행동. 이게 끝이에요. 이것도 5분이면 됩니다. 그것만 적어도 뇌는 자책의 함정에서 빠져나와서 따라할 행동을 찾기 시작해요. 자책은 머리에 남고 부러움은 손을 움직이게 만들거든요. 3번째가 진짜 결정적이에요. 김경일 교수가 강연료 10%를 15년 동안 따라 산 그 루틴, 우리도 합시다. 단 10%는 부담스러우니까 월급의 1%부터요. 3만 원, 5만 원이면 충분합니다. ETF든 적금이든 상관없어요. 무조건 자동이체로 걸어두세요. 여기서 진짜 중요한 건요. 금액이 아니라 빈도예요. 빈도가 곧 루틴이고 루틴이 곧 운의 확률이거든요. 숫자로 보면요. 이게 1년이면 12번, 5년이면 60번, 15년이면 김경일 교수처럼 수백 건이 쌓입니다. 큰 결심 한 방이 아니라 작은 행동이 곱해져서 부자내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특히 혼자 사시는 분들, 자영업 하시면서 바쁘신 분들 잘 들으세요. 충동 소비의 3대 원인이 외로움, 쓸데없이 바쁨, 수면 부족이거든요. 그런데 앞에 행동 1번과 2번이 외로움과 자책을 줄여줘서 자연스럽게 통장이 새는 걸 막아줍니다.
행동 세 개가 따로 노는 게 아니라 서로를 받쳐주는 거예요. 오늘 밤 셋 다 못해도 괜찮아요. 딱 하나만 골라서 시작하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보셨으면 이제 아시겠죠? 뇌가 굳어가는 건 운이 아니라 메커니즘이에요. 부자 뇌와 가난한 뇌의 결정적 차이는 딱 세 가지. 자극을 끊느냐, 자책 대신 부러움으로 가느냐, 작은 루틴을 쌓느냐. 그리고 이 사소한 세 가지가 5년 뒤 여러분 통장을 통째로 바꿔놓습니다. 오늘 밤 한 가지만 행동으로 옮겨보세요. 그게 가난한 뇌를 부자 뇌로 돌려놓는 첫 1%입니다. 다음 위기 신호를 놓치지 않으려면 구독, 알림으로 만나요. 5년 뒤 어느 쪽 뇌로 살고 있을지는 오늘 밤에 5분이 결정합니다.